네, 안녕하세요. 초수지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국어문화 파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문화 파트는 정말 여러 영역이 모여 있는 파트입니다. 각각의 문제가 각각의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다방면에서 국어 관련 전문가가 되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급수에 따라서 뭔가 공부 방법과 정도가 좀 달리 책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파트의 모든 문제를 다 맞추셔라, 또는 그걸 위해서 공부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파트의 경우 문제 순서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수 있는 것들, 준비가 가능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준비해 두실 것을 권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유형과 문제 순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91번 문제는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문학작품이 뭐냐? 제목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보기의 내용을 봤더니요, 이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로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노래하고 이를 임금의 은혜와 결부해서 표현했다. 자연 속 즐거움을 각 계절마다 한 수씩 읊으면서 안분지족하는 은사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각 연의 끝구절은 역구는 이셨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임금님의 은혜다라는 의미의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의사상과 태평성대를 바라는 사대부의 소망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 작품은 바로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뭐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오랫동안 고민한다고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공부, 최소한의 숙지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92번 문제 넘어가 보죠. 보기에서 설명하는 문학작품은 뭐냐인데요. 현대문학 작품을 묻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나라는 인물이 서울을 떠났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이런 순환 구조를 통해서 60년대 허무와 회의의식을 드러낸 단편소설이다. 나가 떠난 추억의 공간은 축축한 바람과 자욱한 안개가 낀 곳으로 60년대 안개가 낀 듯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상을 반영하며 나는 이곳에서 순수함을 되찾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현실로 복귀하고만, 뭐 이런 절망적이고 우울한 분위기의 작품, 바로 김승옥의 무진기행 되겠습니다. 김동리의 역마라든가 또는 이문구의 관촌수필, 그리고 삼포 가는 길이나 서울 1964년 겨울과 같은 작품들이 우리나라의 현대문학사에서 굉장히 주축을 이루는 주요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을 쓴 작가와 작품, 그리고 주요 줄거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긴 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런 내용을 전방위적으로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따라서 강의의 도움을 조금 받으시고 강의에서 정리해드린 내용 정도로 방어를 좀 해보자라고 권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런 유형의 문제가 91번, 92번에서 항상 자리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작가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31년 문예 월간을 통해서 문단에 등단했고 호는 청마이다. 여기까지 보면 벌써 정답은 확정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요 작가들, 아주 우리나라의 현대문학사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작가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긴 한데, 생명파 시인이고요, 남성적 어조이고요, 강렬한 어조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뭐 이런 대표적인 시집으로는 청마시초나 생명의 서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했으니 뭐 바로 유치환, 정답 2번 고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택지에 있는 작가들도 얼마든지 답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정말 유명한 작가들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확정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9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신문에 게재된 기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묻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94번 즈음에서 이런 근대 국어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 출제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어떤 광고문이라든가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이 출제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대 국어는요, 중세 국어와는 달리 15세기, 16세기와는 달리 그래도 비교적 현대 국어와 유사한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근대 국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속으로 좀 발음을 해보실 것을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훨씬 더 잘 읽어지고요. 대부분의 것들이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걸리적거리는 지점이 있죠. 바로 아래 아 표현인데요. 아래 아는 기본적으로 아로 바꿔서 읽어보시면 웬만큼 해결되고요.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는 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 또는 으로 읽는다라는 생각만 해주실 것 권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 원인 각 극장 정월 하루 날 밤에 각 연극장은 만 원이다라고 써 있네요. 자, 그러면 해당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정월 하루 날 밤은 일기가 다른 날보다 맹렬히 추워서 차고 찬 매운 바람은 사람의 뺨을 갈겨 내이는 그 치운 밤이지만은 실제로 굉장히 추운 날 밤이지만은 시내 활동사진관과 극장에는 남녀 관객이 조수 밀리듯 해서 초저녁부터 만 원의 성황을 이루어서 잠옷 번화하였는데 조선인 편의 극장으로는 구파 연극 광무대에도 상당히 관객이 많아서 600여 명이 모인 중에 성황을 이루었고 또 활동사진관 단성사에도 대단한 만원이 되어서 취미진진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박수갈채가 우레 같은 중에 이번부터 사진이 더욱 참신해서 오미관, 기타, 황금관, 대정관 그 외에도 만원이 되어서 관주들도 그 영화관의 연극관의 주인들도 모두 기쁜 빛이 얼굴에 넘치었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훨씬 더 잘 읽어진다 라는 것, 우리가 꼭 근대 국어 17, 18세기 국어를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웬만큼의 내용 이해는 된다라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지 한번 살펴볼까요? 단성사에는 새롭게 상영된 영화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쵸, 단성사에도 대단한 만원이 되어서 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이번부터 사진이 더욱 참신하다라고도 했고요. 따라서 1번은 제시문과 일치해서 틀린 말, 2번 보시면 광무대에는 600여 명 이상의 관객이 모여서 성황을 이루었다라는 거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녀 관객이 몰리자 극장 운영자들도 기뻐하더라라는 거 역시 확인할 수 있고요. 우미관, 황금관, 대정관 등 주요 극장들도 만원 사례를 이루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월 초하룻날은 강한 비바람이 불었음에도 대부분 극장이 붐볐다라는 건데요. 요거 조금 서운하기는 한데 굉장히 찬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바람이 분 것은 아니죠. 비가 내린 건 아니어서 정답을 5번으로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읽어야 되나 싶을 수 있는데요. 명확하게 바람 부는 거하고 비 오는 건 다른 얘기니까 구분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 사실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꼼꼼한 독해는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실 만큼의 난도이다 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94번 문제 이렇게 5번으로 확정하겠고요. 그 다음 9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역미음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건데요. 이렇게 중세국어 물어보는 문제 출제됩니다. 15, 16세기 표현을 물어보는 문제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나오다시피 여러분들이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관련해서 여러 이론적인 얘기들도 문제화되곤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서 해결 가능한 문제들도 있으니 꼭 중세 문법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웬만큼 좀 읽어서 해결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한번 좀 풀어보시고 뭔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만한 것들이 더 많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흥보가 어찌 좋은지 대단하게 굉장히 좋아서 반말을 하던 사람이 별안간 존칭을 해서 갑자기 막 존댓말을 하면서 이방님 다녀오겠소. 이것도 소리내서 읽으니까 훨씬 더 잘 읽어지는 거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은 조선시대에 그렇죠. 요런 벼슬아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굽실굽실 인사하고 노자 단양 둘러차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며 노래를 하는데 라고 써 있습니다. 노자는요. 여행 갈 때 쓰는 비용이죠. 길로자 써서 돌아다닐 때 들어가는 비용을 노자라고 하죠. 집안 살림에 드는 비용 아니니까 정답 4번으로 고르셔야 되겠고, 둘러차고라고 하는 건 그 몸에 둘러매고 이런 의미니까 정답 4번으로 고르시는데 문제 없는 문제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중세 문법을 막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96번 보시면요.
그쵸.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좀 보셔야 됩니다. 요건 강의의 도움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다면, 그리고 그걸 그대로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 이상의 뭔가를 묻는 문제는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요거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출제 빈도 높은 지점인지라 여러분들이 단 30분 정도라도 시간 투자해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기역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건데요. 나란 말씀이 등귀게 달아 문자어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그쵸? 현대국어에서는 2개월 모음 앞에 오는 니은이 탈락해서 니르고저라고 하지 않고 이르고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니은이 탈락하는 현상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홀베이셔도 하는 바가 있어도, 그렇죠. 현대국어에서는 바가, 여기서는 지금 이가 조사로 붙은 건데요. 현대국어에서는 가가 조사로 붙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맞는 말 되겠고요. 디귿 보시면 마침내 제 뜻을 이렇게 나왔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어두자음군 표기가 된소리 표기로 바뀌었죠. 그래서 어두의 자음이 여러 개 나오는 어두자음군이 현대국어에서는 된소리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도 맞는 말. 리을 보시면 펴디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대국어에서는 역시 2개월 모음 앞에 오는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어서 펴지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따라서 얘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펴디 못할 놈이 많다. 네, 이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어서 새로 28자 만드노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수이 익혀서, 이런 표현이죠. 현대국어에서는 이 순경은 비읍이 사라지고 된소리 되기, 아니죠. 수이 쉽게 이렇게 표현하니까 된소리 되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5번으로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공부가 조금 필요한 지점, 예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순간이 좀 필요한 문제인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97번 보시면 보기는 남북의 맞춤법 관련 내용이다. 남북의 표기가 모두 올바른 거 골라라. 이렇게 남북한의 어휘 또는 남북한의 어법 물어보는 문제 꼭 하나씩 출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시 읽어서 해결 가능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 문법 공부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까지 또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남한을 보시면 어간의 하가 아주 줄어들면 준대로 적고, 일부가 줄어서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거센 소리가 되면 거센 소리로 적는다.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하지를 줄인 경우엔 치로 적는다. 그래서 역시 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남한에서 넉넉하지 같은 경우에 넉넉지로 쓰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요? 치로 쓰라고 했죠. 예문만 봐도 일단 얘는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섭섭치가 아니라 섭섭지라고 했으니까 역시 틀렸고요. 역시 틀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슴지 같은 경우는 어간의 하가 줄어드느냐 아니냐인데 서슴하다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얘도 역시 보기를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건 확인할 수 있죠. 편한 치가 맞고요. 편한 치가 맞습니다. 실제로 이 하가 줄어들 때 아주 준대로 적느냐 아니면 히읗을 살려서 적느냐는 우리 국어 문법 파트 부분에서, 어법 파트 부분에서 뭐뭐 하다 앞에 있는 요 부분이, 그쵸, 요 받침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또는 유성자음으로 끝날 때는 히읗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무성자음으로 끝날 때는 아예 하가 줄어든다라고 공부를 따로 했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하게 어법 파트에서도 다룰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게 해놓은 문제라서 국어문화 파트에서 출제된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북한 문법 하나도 몰라도 뭐 정답 고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정말 드물게 북한의 어휘, 뭐 어법 이런 거 조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 문제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읽어서 해결 가능한 정도의 것만 충분하게 잘 가져가셔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수를 받으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98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점자 표기가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 묻고 있는데요. 점자 문제와 수어 문제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출제됩니다. 그러나 점자도 수어도 얼마든지 읽어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니 도망가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기본 자음자 14개가 첫소리 자리에 쓰일 때는 다음과 같이 쓴다. 첫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쵸, 강 이렇게 있으면 초성 얘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본 모음자 얘네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그런데
그런데 요게 항상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다만 주의사항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응이 첫소리 자리에 쓰일 때는 이를 표기하지 않으며 받침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첫소리 자리에 쓰일 때는 이응을 표기하지 않고 받침으로 쓰일 때는 이 표시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유 같은 경우 이응이 지금 둘 다 첫소리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모음만 표기한다라는 겁니다. 보용 같은 경우도 용의 용의 글자의 경우 첫소리가 이응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역시 첫소리 표기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걸 그대로 잘 적용했느냐 아니냐만을 가지고 정오답을 만드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럼 중앙 같은 경우는 그쵸, 얘는 지금 다 써줘야 되지만 앙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5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문제. 뭐 이건 점자를 알아야만 쓸 수 있는 문제 전혀 아니니까 그대로 잘 적용하기만 하면 되고요. 항상 점자 문제는 요 정도 선에서 요 당구장 표시를 정확하게 잘 읽었어? 그거 잘 적용했어? 하는 수준으로 문제 출제된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